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정말 안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고야만 왔습니다. 베티스, 포칼 베티스 아주 핫하죠. 상당히 만족감이 높다고 소문났는데 저는 안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투스 헤드폰들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그동안 많이 실망을 했고, 제가 요 전세대 제품들은 회사별로 거의 다 하나씩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다 거의 가족이나 친구들 다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하나는 우리 박 감독님도 드렸고, 박재훈 감독님. 아유,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 블루투스 헤드폰 나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 말았네요. 게다가 앱텍스 어댑티드인가요? 이 앱텍스를 한 번 더 진보시킨다는 제나이저의 여기 있죠, 마크. 요거까지 앱텍스 어댑티드죠. 같이 해서 아주 좋은 값에 파시는 국가기관의 어떤 원장님께서 오늘 중고 거래를 했는데 국가기관의 원장님이셨습니다. 어떤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거나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이거와 그 마크 레빈슨의 블루투스 중에 그 또 최고가가 나왔죠. 사실 포칼보다 더 비싸죠, 그게. 그 제품과 이걸 두 개를 다 갖고 계시다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시장에 내놓으신 걸 제가 얼른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서 오면서 거의 1시간을 운전하고 오면서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일부러 블루투스로 들었습니다. 유선으로 안 들었어요. 유선으로 들을 바에야 유선을 사죠. 유선을 듣고, 저는 어차피 유선 많지 않습니까? 근데 블루투스를 샀으니까 블루투스를 들어야 되겠다. 게다가 이렇게 기역자 커넥터까지 또 옵션이 배송이 왔다고 이것까지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역자 커넥터에 이게 꽂히는 거죠. 요 앱텍스 어댑티브. 얘를 꽂으면 얘가 원래는 그냥 둘만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꽂으면은 얘로 이제 DAC로 일종의 인정이 되고 DAC가 송출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그 음질이 만족스러워서 제가 이것저것 또 차에서 중간에 대기 시간에 이것저것 만졌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도 3가지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EQ도 있고요. 요 LED 신호를 한번 죽이고 아니면 미세하게 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켜고 이렇게 3가지 모드를 할 수 있는 요 옵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별거 없어요. EQ도 제가 아까 와서 들어보니까 플랫한 EQ가 있고, 저는 이걸 했습니다. 음악을 틀어야만 EQ가 된다고 하네요. 음악을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그래야 EQ가 되니까. 자, 요 EQ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플랫한 이 EQ보다는 본인들의 EQ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요 홈으로 하니까 이 EQ를 하니까 저음이 더 많이 내려간다는 게 저음이 빵빵해진다는 게 아니라 더 딥저음이 나오고 공간감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아주 기분 좋게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앱텍스 애댑티브 이 아답터에 이 보랏빛이 나와야 이렇게 앱텍스 아답티브 요게 뜹니다. 요게 평상시에 요게 안 떠요. 이렇게만 뜹니다. 이 아답티브까지 뜨게 하는 방법들을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저도 헷갈렸고요. 이 보라색이 떠야 됩니다. 이게 파란색이 뜨면은 앱텍스가 그냥 일반 앱텍스입니다. 이 보라색이 떠줘야 되는데요. 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블루투스를 잡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에서 오디오를 끄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오디오가 켜 있거든요. 이 오디오를 꺼서 끊어 놓으시면 얘랑은 전화로만 연결이 돼요. 이 오디오가 꺼져야 진정으로 얘로 통신을 합니다. 음악은 그렇게 되면서 이 앱에서도 얘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앱텍스 어댑티브로 처음 연결하실 때 그걸 안 해놓으시면 계속 그 어댑티브가 안 뜹니다. 앱텍스로만 통신이 돼요. 앱텍스 어댑티브라면 음질이 유선급에 준하는 음질이 나오는 게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덱 모드가 훨씬 훌륭합니다. 훨씬 훌륭해요. 그리고 DAC 모드로 들어보면
정말 기절할 만큼 음질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랄 음질이 나옵니다. 자, 굉장히 비싼 그 사운드가 나오는 현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포타블의 완성용으로는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DAP도 뺐어요. N3 프로도 빼고 아예 M8 넘버2와 그 다음에 그리폰을 아예 합쳐버려서 이렇게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나 4.4 연결해서 매조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최고가의 이어폰입니다. 이렇게 듣는 이유가 M8 넘버2 마저도 음질이 나름 처음 들을 땐 극상이었는데 뭔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을 뭐 여기 있는 진공관도 키고 여기에 뭐 그런 파워에 뭐 그런 조절도 하고 다 해서 소리를 맞춰 듣긴 하는데 그리폰을 끼는 것만 못하죠. 한번 아날로그로 증폭 한번 더 시켜서 들으니까 매조가 폭발하려는 소리가 납니다. 정말로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서 이게 제가 밖에서 들을 수 있는 포타블의 최강 음질이거든요. 정말로 최강 음질. 그리고 이 옵션을 하면 가격이 꽤 되죠. 정가로만 따져놓고 보면 얘가 거의 80만원, 얘가 거의 400만원, 얘가 250만원. 그러니까 뭐 대충 한 700만원 선에 해당되는 그런 정가를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렇게 해서의 만족도가 과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블루투스로 에뮬레이팅을 하는 유선을 무선으로 에뮬레이팅해서 들려주는 이런 개념의 블루투스 헤드폰이 그것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 아무리 100만원대가 넘어도 돈 낭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만족스러운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안 듣게 되고 뭐 이어폰 오죽하겠습니까. 안 듣게 됩니다. 한번 고급화된 귀를 갖게 되면 처음에는 또 그게 되게 좋다가 그게 매일매일 또 일상이 되면 뭐 음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라고 또 착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밑에 음질을 듣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귀가 한번 고급화되면 밑에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제가 지금 요즘 유선으로 그래도 좋은 헤드폰 좀 듣고 아주 뭐 엄청난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엔드 밑에까지는 갔거든요. 진짜 하이엔드 밑에까지는 갔는데 여기서 제가 뭐 DAC 하나 올리려면 따따블 뭐 헤드폰 하나 또 올리려고 하면 따블에서 따따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구현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많이 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귀가 상당히 지금 고급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베티스는 이미 제가 실망할 각오를 하고 샀는데 과연 저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었겠느냐가 이제 핵심이죠. 저 돈 버릴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관심은 있지만 분명히 실망할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좀 듣다가 차박아 둘 것이다. 근데 관심의 포인트는 그거죠. 노이즈 캔슬링. 요즘 제가 해외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비행기 뒷칸을 자주 앉아요. 비행기 뒷칸에 앉았을 때 그 엔진 소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요즘 그걸 너무 많이 겪어서 비행기 뒷칸에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많죠. 그 단점의 최고의 단점이 바로 그 엄청난 엔진 노이즈입니다. 엄청난 엔진 노이즈. 근데 그 엔진의 노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노이즈 캔슬링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물론 저가 있죠. 제너이저 모멘텀인가요? 저 2가 있죠. 3는 아직 안 썼죠. 근데 헤드폰을 저는 더 좋아하기 때문에 헤드폰으로 또 그렇게 또 소리가 좋다라고 소문이 나서 사봤는데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현재 제가 경험하지 못한 블루투스의 어떤 그런 사운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더군요. 공간감 측면에서도 밀폐형 헤드폰, 고급 헤드폰이 낼 수 있는 밀폐형의 어떤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공간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기의 위치 또는 그 리벌브의 그 어떤 광활함, 그거 다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운드도 포칼스럽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게 이제 호불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쌈박해요, 소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사서 매우 좋다고 느낄 거고, 어떤 분은 와, 이렇게 자극적이면 이거 오래 들을 수 있겠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리는 쌈박하다. 과연 얘가 그럼 얼마짜리 소리가 있느냐? 소리는 분명히 좋아요. 분명히 좋고,
처음 들어보는 경험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밖에 그 창문을 열고 달려오는데도 노이즈 그 어떤 바람 소리라든지 밖에 그런 소음들을 상당히 많이 막아주면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과 고음질의 어떤 결합이었어요. 노이즈 캔슬링을 선택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서 좋은 사운드를 내려면 블루투스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는 것밖에 현재는 답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아깝냐? 이 가격은 분명히 수많은 헤드폰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제조사가 이 가격을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낸 가격이 맞다. 딱 이 가격보다 조금 더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 살만한 헤드폰인 것 같아요. 매우 잘 산 것 같습니다. 사운드 너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300만원짜리 헤드폰을 넘을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이상의 헤드폰을 맛보지 않았다면 아마 대부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사운드라고 느낄 정도의 사운드는 맞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사운드를 지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운드 좋네라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레이어감, 공간감, 그런 표현들, 그리고 소리의 그 깊이는 조금 떨어지죠. 300만원, 400만원대 헤드폰에 비해서. 그러나 충분히 쌈박하다, 충분히 들을만하고 충분히 좋다. 그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요. 좋아요. 만약에 저처럼 굳이 이걸 하나 끝장내는 게 아니라 좋은 헤드파이는 갖고 있는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많이 타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도로의 그 노이즈 환경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크 레빈슨이 음질이 더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포칼스러움의 이 쌈박함, 그 사운드의 쌈박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칼 사운드 좋아한다면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블루투스 헤드폰이다. 특히 이 어댑티브, 이 어댑터 이거를 설치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굳이 USB 때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USB로 연결하면 더 좋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정말로 이 헤드폰의 진가인 그 편리함, 무선의 편리함이 오히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또 헤드폰으로 또 그쪽으로 또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게 또 현실이죠. 그 가격대가 있다 보니. 근데 이 음질 매우 마음에 들고 제가 그동안 블루투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좋은 음질을 내줍니다. 인정입니다. 인정. 이렇게 USB로 연결해서 핸드폰과 직결해서 들어봤는데 기가 차네요.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로. 제 생각에는 얕잡아 보는 건 둘째치고 현대 기술의 총합체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실제 150만원짜리 헤드폰이라 그래도 믿겠다 라는 유선 헤드폰 가격이 맞짱을 뜰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레디언스, 포칼의 레디언스나 그 급이 있어요. 한 100만원대. 제 생각에는 그거의 동급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정말로 포칼이 마음먹고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제대로 모든 기술을 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 에어감이 기가 막혀요. 에어감. USB로 연결했을 때 정말로 고급 헤드폰에서만 나오는 그 특유의 그 잔향이 다 느껴지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놀랍네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아까 말씀드린 aptX 애더티브 그걸로 연결했을 때 훌륭하다. 물론 DAC 덱모드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훌륭하다.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블루투스의 음질이다 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너무 잘 산 것 같습니다. 저의 선입견이 참 잘못됐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네, 오늘 장감독의 정말 실망할 거 각오하고 버릴 각오하고 산 포칼 베티스 대만족이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감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